작은 서점. 사 먹지 마라. 30분이면 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의 도입부, 저자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엄마의 요리를 더 이상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나이든 엄마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딸의 위기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집밥의 따뜻함과 거기서 비롯된 다정함이 고스란히 담긴 책, 오늘 도움되는 책 연구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클레오파트라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틱톡에서 10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소설인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듣기만 해도 유익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도움되는 책 연구회. 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북기출판사 함석영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갑고, 그렇죠?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예, 오늘은 네. 이제 다정해지기에 좋은 책, 다정해지기에 도움되는 책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정이요? 네. 다정. 그래요, 다정.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한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긴 노력합니다. 은 어떤 뜻일까?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책 가져오신 건가요? 우선 먼저 책 제목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예요. 네. 네, 장금자 손아빈 님이 쓰신 책이고요. 네. 부제가 사 먹는 밥이 지겨울 때 찾아보는 엄마의 요리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리와 관련된 네. 책이고,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이 가져오신 책은? 예, 제가 가져온 책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이고요. 네. 하야시 켄타로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다정해지기 위해서 잘 먹이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벌써 4번째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약간 이 시간만 이렇게 골라서 계속 쭉 듣다 보면 정말 사람이 되게 선해질 것 같고 그렇죠?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김보희 연구원님의 책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정해지기에 도움이 되는 책, 요리책이다. 네. 뭐 약간 조금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다정함과 요리? 이 다정함이라는 네. 주제를 저희 석영 연구원님이 제안을 주셨을 때 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문득 우리가 다정함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 이 세상에서 단 한 명한테 다정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다정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건 나 자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나한테 다정해주고 다정한다는 걸 또 잘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네. 바로 이 책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뭐 한 네. 끼 정도 나를 잘 챙겨주는 것, 네. 나한테 다정해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처럼 어떠세요? 그 먹는 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하루 세 끼 이렇게 정말 잘 챙겨 먹고 나를 위해서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뭐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기보다는 조금 좋은 재료를 쓴 식당을 간다거나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살기 힘들죠? 맞아요. 네, 두 분 다 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가장 다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자식에게도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주는 그런 엄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책 그 보니까 딸에게 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레시피잖아요.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되는 또 오늘 대목이 맞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수많은 요리책들이 있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쯤 챙겨봐야 되는 요리책들. 근데 이 책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사 먹지 마라 30분이면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책 뒷표지에 어머님 손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아, 이게 직접 쓰신 네, 손글씨로. 직접 쓰신 네. 글씨인데 이게 너무 와닿은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5년 다이어리 네. 마치 5년 다이어리 소개하고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그 사이에 이걸 살까 말까 지금 아직도 고민 아직 고민 중이랍니다. 중이죠. 왜냐면 실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년 다이어리. 전 살면 좀 10년 다이어리를 살 건데 오. 그것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네. 쌓아놓고 제가 약했군요. 조금 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더 네. 저를 설득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조금 더 어필을 해보자면 네. 제가 5년 다이어리를 최근에 넘겨보는데 오늘 잘 살았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뿌듯했다라고 쓴 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 그게 제가 세 끼를 다 해먹은 날이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니까 뭔가 사 먹거나 아니면 네. 배달 음식을 먹거나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내가 집에서 해먹은 날은 오늘 되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 날이 아니라 네.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운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을 열게 됐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아니, 두 분 다 그 요리 같은 거를 좀 하세요? 이 레시피가 좀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형님이 네, 웃으셨는데. 예, 마케터님, 함석연 마케터님.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네. 그 성문선언문 읽으면서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네. 이제 매 주말마다 와이프에게 밥을 해주겠다 얘기했지만 네. 했지만 하고. 실제로 했던 건 손에 꼽습니다.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메뉴가 한 5개, 없어요. 6개. 우리 있네요. 네. 있으세요? 저는 요리가 아니라 음식을 해먹는데요. 요리와 음식을 전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하는데 저는 한 가지는 좀 지키려고 하는 게 몸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아침은 꼭 챙겨 먹는데 최고로 좋은 걸 나한테 먹이자 해서 네네. 네, 좋은 샐러드, 제철 과일은 어. 아침은 꼭 그렇게 챙겨줘요. 그러니까 공복에 좀 좋은 것으로 내 네. 몸을 좀 채워 네, 나가는 한 끼만이라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잘 먹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최고인 것 예전에 뭐 약식 동원이라 그래가지고 약과 어.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그냥 먼 나라의 어떤 사자성어처럼만 들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맞아. 아침을 잘 챙겨 먹자. 그래서 뭐 과일, 야채를 잘 갈아서 블루베리에 요거트를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거를 담아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죄책감을 덜면서 막 먹는데 여기는 지금 엄마가 그래 사 먹지 말아라 30분이면 된다 했잖아요. 아 정말 저 이렇게 챙겨주는 엄마 우리 너무 엄마 부러웠어요. 좀 멀리 사셔서 좀 저를 이렇게 뭐 반찬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엄마 이름이 금자 씨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자 씨 레시피 누구의 어머니신가요 도대체? 부럽네요 이분. 저도 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이 책의 금자 씨, 그러니까 장금자 씨가 어머니시고 네. 이제 손하빈 딸이 같이 쓰신 책인데요. 정말 우리들의 엄마 같은 분이세요. 뭐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신 분이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리를 시작한 계기를 여기 네. 써주셨는데 너무 네. 재밌었던 게 금자 씨의 어머니의 요리가 간이 너무 셌대요. 금자 씨 어머니. 어머니의. 그래서 근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간이 센 요리는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내 손으로 요리를 하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맛있는 걸 해드시기 시작했는데 그 요리 솜씨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금자 씨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네. 몇 년 전에 그 팝업 레스토랑이라 그래서
금자씨의 부엌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하루에 한 테이블만 맞는 곳. 유행하는 그 원테이블 식당이군요. 식당이었고 이 금자씨의 집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몇 초 만에 한 달 예약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갔다가 네. 이번에 책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어떤 요리 전공자신 게 아니라 좀 엄마가 해주는 밥인데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났었던 그런 그래요? 분이었습니다. 슴슴하니 뭔가 이렇게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맞아요. 제철 재료들로 네. 정성껏 찌고 뭐 삶고 양념 묻히고 생각만 해도 그런 음식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누굴 그쵸.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자꾸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르면서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아까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숙련된 분은 30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막 3시간 걸리고 그쵸.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요리책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제 예전에 선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런 결심하잖아요. 이제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초급 요리반에 등록을 했어요. 네. 처음 갔다 온 날, 첫날,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첫날 만든 음식이 네. 장미김밥이었대요. 오. 장미가 들어간 김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했더니 그 속재료를 예쁘게 배치해서 김밥 자른 단면이 장미 모양이 되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분은 밥을 할 줄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밥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네. 너무 눈높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리책 볼 때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네네. 이 책은 정말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상 독자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카레를 만들 줄 안다 하면 가능하다. 네. 근데 혹시나 요리에 좀 능숙하신 분이라면 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카레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전기밥솥에 밥 안 치고 네. 따다다 야채 채소 같은 거 잘했고, 썰어서 네. 소스에 버무릴 줄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시피가.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근데 30분이면 진짜 충분할 정도의. 가능해요. 네. 근데 몇 가지는 요건 1시간짜리인데 라고 했지만 네. 이제 금자 씨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네네. 말씀드리자면 좀 사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재료 조금 네. 준비되어 있는 걸 사면 30분 안에 충분히 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재료 손질 같은. 그렇죠. 이제 요즘 뭐 시래기나 취나물이 그래요. 손질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럼 30분 충분. 요즘은 채소도 왜 이렇게 볶음밥용으로 이렇게 잘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혼합 채소 네. 그런 거 사서 또 할 수 있는 약간 인스턴트보다 낫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살짝 이제 나만의 어떤 편의성을 가미해서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아니 저도 아까 그 장미김밥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첫 요리 학원 같은 데 다녔는데 샐러드를 만드는데 파프리카를 굳이 구워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파프리카를 썰어서 샐러드를 만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건 아니다. 예, 그냥 후딱후딱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는 요리. 그 사실 엄마 요리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쵸. 간단해야 계속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침이 꼴깍. 아무튼 누구든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짝 이렇게 봤는데 은근히 굉장히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레시피들인데 또 어쩜 이렇게 형형색색 사진들을 아름답게 찍어놨는지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금자 씨의 실제 부엌에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왜 그 교회에 살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 촬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푸릇한 사진들도 있고 실제 네. 금자 씨가 또 그릇 모으는 걸 좋아하신대요.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릇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 그릇에 담겨있어 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딸의 노트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읽는 재미도 있는 그렇습니다. 예, 글밥도 좀 있는 네. 그런 레시피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이 레시피는 총 5개의 파트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한 그릇 밥 요리, 네. 그리고 국물 요리, 별미 요리, 밑반찬, 후식
후식까지 있고요. 후식까지. 후식도 해볼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다 딸에게 해주던 음식들이래요. 그래서 읽을수록 따님이 가장 부러운 책인데요. 네. 이 책 구성이 재밌는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드는 엄마 입장에서의 글이 먼저 나와요. 이 요리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레시피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먹은 딸의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책이지만 좀 읽는 재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 아니에요. 사진이 네. 굉장히 선명하게 색감이 네. 굉장히 좋게 찍혔어요. 그래요. 요즘 뭐 다들 뭔가 요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보고 툭탁 따라하는데 그거와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그쵸. 요리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지금 이 시간대면 식욕을 막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맛있는 얘기하면 벌써 우리 함석희 마케터님은 뭔가 지금 머릿속에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면서 약간 몽롱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삼각김밥만 먹어가지고 당이 약간 떨어지셨구나. 어떡하지? 네, 뭔가 네. 딱 저 멀리에서 지금 고이 대표님이 책을 네. 보는 걸 싹 봤는데 네. 맛있겠다. 그러니까 나물 비빔밥. 좀 눈빛이 네. 평소와는 다른. 아니 저는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아까 좀 방송 전에 몇 개 들여다봤는데 전 이거 꼭 해 먹을 거예요. 버섯밥. 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버섯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딸의 노트를 보니까 이거를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면 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버섯의 그 향긋함과 직접 짠 엄마표 기름에 엄마가 또 직접 기름까지 짜셨어요. 예, 원래는 장도 담그시고 기름도 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들 또 이 버섯밥을 하고 감태 또 싸먹는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는데 이건 제가 꼭 해보려고요. 아니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죠. 네. 아니 준비물도 많지 않아요. 재료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그 딸에게 해주실 때는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해주셨을 텐데 네. 여긴 딸이 해 먹어야 되니까 30분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양념들까지도. 그러게요. 그냥 툭툭툭 썰어서 네. 사사사 볶은 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 그냥 소금 후추 끝이에요. 통깨 좀 하고 그 부추 좀 넣고 해서 그리고 밥에다 쓱쓱 비워 먹으면 이게 버섯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맛있을까요? 맛있을 거예요. 내가 한 밥이 아니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나? 그런가?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그냥 빠르게 이렇게 들춰봤을 때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 네. 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나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릴 때 제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네.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많이 돌봐주셨는데 항상 식탁에 나물이 3종류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 수고로움을 그니까요. 몰랐어요. 수고로움 모르고 네. 근데 어릴 때는 뭐 햄이나 뭐 이런 인스턴트가 더 있었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식탁에 나물이 3개쯤 있어야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물을 집에서 해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네네. 근데 나물이 3개가 아니라 네.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특별한 걸 해먹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하나가 취나물 주먹밥이었어요. 취나물 어디지? 너무너무 간단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유 찾았다. 네. 네, 취나물은 제가 나물을 네.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해먹거든요. 네. 다듬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듬을 게 거의 없어요. 네. 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취나물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그걸 잘게 잘라서 그다음에 들기름이랑 소금으로 무칩니다. 네. 조물조물. 석영님이 눈빛이 반짝반짝. 네. 그리고 나서 따뜻한 밥이랑 얘를 섞어줘요. 네. 그 다음에 먹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준 다음에 깨소금 하면 끝. 근데 이게 근데 취나물을 반찬으로 먹는 거랑 뭐가 다를까 했는데 네. 이제 먹어본 딸이 증언을 해줍니다. 네. 이게 반찬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더 느껴진다. 아 밥과 어울려서. 네. 그래서 저는 좀 간단 버전을 해 먹어봤어요. 네. 만들어진 이제 정리되어 있는 취나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딸의 노트 보니까 이렇게 취나물 주먹밥 하나면 채소 게이지가 충전되는 것만 같아 건강해지는 기분이 절로 든다. 우리의 현대인들의 그 채소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가장 그 이제 자녀 한 명을 키우면서 미안한 게 나물 몇 개와 국과 무슨 반찬
그런 게 없었어요. 항상 일품 요리에 큰 대접에 밥과 뭐 공감하시는 알죠, 거죠. 네. 뭐 카레에 얹어서 끝. 뭐 고작 하면 뭐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옆에다 후식으로. 그게 얘는 집밥의 어떤 표준인데 사실 이렇게 좀 나물 몇 개를 해주는 게 얼마나 그게 정성일까요? 근데 그걸 아무튼 조물조물 네. 주먹밥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오늘 나물 얘기 아니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나물을 손질하는 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물을 많이 다듬어요. 일부러 왕창 사서 네. 다듬은 다음에 데쳐서 냉장고에 소분해 놓으면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때. 냉동고에 넣어서 냉동고에 해동해도 얼립니다. 돼요? 그냥 실온에 놔두면 네. 그 상태로 돌아와요. 물론 네. 바로 데친 것보단 덜하겠지만 네.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해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래기, 간장, 볶음밥. 시래기가 참 그 좋다는데. 식이섬유도 많고 몸에 그러니까요. 좋은데 여기 약간 그 시래기 뭐 많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금자 씨가 네. 재료를 일부러 여러 가지를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가진 재료를 가지고 여러 네. 개를 해먹을 수 있게 딸에게 주는 레시피니까 딸이 네. 워낙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 사업하는 딸을 위해서 예, 바쁘니까 재료도 간단하게 네. 네, 레시피도 간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래기 간장볶음밥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보통은 볶음밥 하면 뭐 김치볶음밥, 야채볶음밥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나물로 볶음밥이 가능한가? 근데 이건 역시 너무 간단해요. 일단 시래기를 또 잘라요. 네. 그 파가 있다면 파도 잘라요. 볶아요. 네. 볶을 때는 좀 간장이랑 참기름, 마늘 조금. 그리고 나서 밥을 넣고 볶으면 끝. 아 근데 그 간이 너무 그 뭐 약간 참치 액젓도 좀 넣고 무슨 뭐 있잖아요. 뭐 표고버섯 말린 가루 같은 것도 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게 없어요. 맛이 나요? 그런데 이 시래기만의 맛이 맛있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네. 잘 살리는 제가 레시피. 소개하려고 또 해봤거든요. 다. 근데 김치볶음밥만큼 쉬워요. 네. 그리고 역시 채소 게이지가 올라가고. 그렇군요. 계속 네. 침이 돌아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네. 네. 또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만들어두면 빵에 발라 먹는 잼처럼 오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된장 짜글이. 아, 저 아까 전에 그 부분 열심히 좀 봤는데, 네네네. 두부 된장 짜글인데 이게 그 된장에 짜글짜글 끓여놓으면 두부도 이 소비 기한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딸에게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끓여서 밥에만 비벼 먹어도 좋으니까 근데 그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버섯밥도 굉장히 만들기가 쉽고 콩나물밥도 있어요. 네. 콩나물밥도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로 안내해 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이거 언젠가 이게 또 유효기간이 있는 그쵸 엄마의 어떤 음식을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둘 생각 왜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가끔 왜 전화해서 엄마 그때 그 고기볶음 뭐 넣었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니까 어머 그리고 네.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 네. 이제 다 까먹었다 그러면서 안 하시려고 맞아요. 그러고 정말 이건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주는 그 다정함이 아니라 제가 그냥 역으로 딸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그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레시피를 만든다는 건. 이 앞부분에 네. 프롤로그에 그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젠가 음식을 못 하시게 됐을 때 그 네. 음식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근데 그 레시피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엄마의 레시피를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딸의 다정함까지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지금 아까 그 뭐 원테이블 식당을 팝업 스토어처럼 네.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출간 기념으로 네. 아주 잠깐 3일간 깜짝 팝업을 여셨어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어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슴슴한 하지만 건강한 그 나물 본연의 맛들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 다 거기서 또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좀 킥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첫 메뉴가 검정콩 그 콩국수였어요. 그랬는데 이 콩국수에 보통은 오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이를 못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가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콩국수에 김가루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집에서 콩국수 할 때 김가루 뿌려야겠다. 조미되지 않은. 아, 잘 어울리더라고요. 콩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 저만의 레시피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 주세요. 집에 침이 고여요. 집에 있는 두부를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그냥. 갈갈갈. 그리고 피넛버터 있는 거예요. 땅콩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갈아서 소금 다시 조금 넣고 훅 갈면 그냥 그게 국물이 돼요. 그래서 아무 국수 삶아가지고 말아먹으면 거기다 김가루 얹으면 진짜 맛있. 네, 그런 것들. 네. 너무 쉽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뭐 1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니까요. 원정 씨의 레시피도 하나 만들어봐야 진짜 후딱하는 거는 제가 좀 전공이거든요. 정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 마시는. 쩝쩝하게 우리 되는데요. 함석영 마케터님 정신 차리시고. 인내력이 지금. 지금 거론된 이 많은 요리들 중에 뭐가 제일 지금 구미가 당기세요? 나물도 다 좋은데 네네. 근데 콩국수가 방금 확 왔나요? 레시피도 2개가 있으니까 지금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 이제 MZ 세대들 정말 그 뭐 20, 30대들 뭐 사실 저희 나물 되게 좋아한대요. 나물을 처음 경험하면 너무 맛있어하고 좋아해서 그 절밥에 가서 젊은 친구들이 절밥 한 끼 먹는 게 굉장히 그 요즘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집밥에 다정함이 고스란히 담긴 금자씨의 레시피. 근데 아직도 직접 뭐 해먹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 김보희 대표님. 일단 제가 그 팝업에 갔을 때 금자 씨께 이런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해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나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여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책에서 한 부분을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설득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금자 씨의 그 문장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딸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장을 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골라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료를 버리게 되어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집밥을 안 해먹으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 재료를 잘 사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보세요. 그 시간이 곧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다둥님들도 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면서 30분 요 레시피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 딱 사가지고 잔뜩 사서 막 다듬다 보면 진짜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책과 또 맛있는 정성 가득한 그 요리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은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라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오늘 저기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 우아하게 차려먹어야지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 드는데 잠이 안 오겠네요. 네, 저는 아침밥 먹으려고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밤에 새벽에 깰 때 있어요. 네. 2시간만 더 자면 아침을 먹을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러는데. 아침밥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또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내일의 아침밥을 생각하며 이 음악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음악 끝나고 이게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닙니다. 듣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 띄워드립니다. 네.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에 맞춰서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같이 또 반주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함석영 부키 출판사 마케터 두 분을 연구원으로 모시고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꼽으로 하는 소리 마케팅에 들어가는 아닌 척 계속 나도 너무 민망한데 자 빨리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자 함석영 연구원님이 골라온 다정해지기에 도움이 되는 책.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 주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정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장마철도 오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이 아닌데 말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말 하나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될 만한 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 열심히 배려하고 눈치 보고 말수를 줄이고 그래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네. 요분 자체가 조금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독자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덜 상처받게 하는 대화법. 예. 맞아요. 점점 말이 이게 비수가 돼서 내 말이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이 꽂히는 거에 되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뵙고 나서 반성을 하네요, 요즘. 말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인 저 사람이 잘못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될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책 좀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할게요. 어떤 책이에요? 우선 어떤 작가가 쓴 건가요? 이 책을 쓴 분은 네. 하야시 겐타로 작가인데요. 네. 예, 대화 코칭 전문가이고 일본 내 대기업부터 외국계, 중소기업까지 800여 명을 좀 코칭을 맡으면서 애초에 이제 그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리더분들부터 팀장, 또 팀원까지 다 이제 직접 코칭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책임졌던 분이고 네, 네. 기업 교육을 15년 동안 하셨고 그 노하우로 이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 출간되고 나서는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된 건 아닌데 3년 동안 꾸준히 입소문이 나서 15만 부가 팔렸고 국내에는 2024년에 출간돼서 네. 그때도 연말까지 꾸준히 입소문이 나다가 연말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읽기 편하고 이해도 잘 되는 말하기 기술이 3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9가지나요? 네네. 우선 기업 교육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조직 생활에 필요한 대화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조직 생활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타겟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상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네네. 조직을 벗어나도 나이도 있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져가려면 그냥 가족 말고도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딱 직장으로만 딱 구분하기에는 좀 아쉬울 정도로 좀 괜찮은 책. 괜찮은 책이에요. 네. 이거 좀 읽고 나면 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배려심이 툭툭 묻어나는 좀 이렇게 인품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되는 건가요? 되고 싶어지는. 볼까요, 그러면? 예, 어떻게 예.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 네. 그 뭐 39가지는 다 소개 못 해드리겠지만 좀 몇 개 알려주신다면요. 네. 사실상 이 39가지가 정말 개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네. 큰 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상대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네네네. 좋은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지금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감정에는 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기반으로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입고 온 신발이 안 어울려. 그러면 새로 신발 샀나 봐. 근데 좀 너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퍼스널 컬러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친구 사이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yes but이라는 이런 대화법이래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야, 이 신발이 뭐야가 아니라 예. 신발 새로 샀어? 그런데 하면 그 조금 그게 좀 순화해서 하는 대화법이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 그런데 말이야 그 뒷말에 더 사람들이 그 여운이 남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화에서 좀 안전함을 느끼는데 그걸 이제 yes but이라는 이런 화법으로 하게 되면 좀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죠. 그래 좀 긍정적. 신발 새로 샀구나. 근데 정말 안 어울려요. 누가 봐도 그 신발은 너무 이상하고 가성비도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로 그냥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네? 이 신발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네.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어떤 회사의 조직 생활할 네. 때 이 일을 만들어가는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자가 네. 팁을 준 게 네. 예를 들어 신발을 바꿨다. 네. 신발 바꿨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신발에 본인이 너무 만족을 하면 이번에 엄청 어렵게 구했어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좀 아쉬웠다면 아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예, 거예요? 그렇게 딱 평가를 하지 않은 채로 딱 그 사실만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더 이어나가거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해서 네. 멈추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 보고서 길게 썼네? 수고 많았겠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최악의 상사 같아요. 그래서 그럼 책임감이 없는 상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 네.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밝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보고서 제출했구나. 열심히 했네. 그런데 이건 조금 완성이 아직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보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투를 긍정적으로 네. 하면서 이제 넘겨보려고 하는 예, 행위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도망갈 여지를 줘야 된답니다. 도망갈 여지를 줘라. 예. 네. 솔직히 앞에 이제 긍정적으로 뭐 밝게 얘기한다. 이거는 뭐 성격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도망갈 여지라면 네가 혼자 하기에는 지금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지. 라든지 네네네. 이런 그 임의의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부족하긴 한데 네.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생겼구나. 맞아요.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 한번 고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또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직장 생활을 지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거라 너무 딱 별표를 치고 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대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면서 거절하기. 네요. 제가 전 회사를 다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출판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오해하던 것도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오면 네.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서경 씨한테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남들과 다른 뭔가 본인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사려 깊고 분명 독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서경 씨가 평소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근데 아마 조금만 더 하면 네. 본인답게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마치 제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운이 안 좋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랑 그 기억이 남겠네요. 예, 그분과 거의 저희 신입생활을 할 때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 말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나중에 뭐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좀 많이 여쭙게 되고 한 번도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야근을 할 때도 같이 야근을 해주면서 그냥 뭐 직장생활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비단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번 시험은 네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정말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면 이제 이거 듣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조금 이번에 이런저런 핑계로 공부를 좀 양이 좀 줄었겠구나. 내 다음에는 엄마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들 테고 또 네가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 애인데
너 그거 너무 속상하겠다.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을 이렇게 계속 그렇죠. 예, 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게 좀 방법이겠네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러면 애 버릇 나빠진다고. 그치. 그럼 그걸 네.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의 그 여린 마음을.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약간 직종마다 네. 어때요? 그 출판계는 좀 이런 식의 서로 좀 조심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좀 일상화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뭐 저희 이제 직종을 얘기하면 우리는 좀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생방이다. 뭐 오늘 빨리 그렇죠. 녹음을 마치고 이제 뭐 내일 틀어야 돼.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냥 미사여구 다 없애고 이거 고쳐. 이건 잘못됐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좀 바로 다음. 이게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판계는 조금 그래도 좀 너그러운 빠져나 도망갈 여지를 주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일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이긴 네. 하겠지만 근데 제가 경험한 선배님들은 그래도 서경님의 그 선배님 같은 분들이 많았던 많았어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선배의 칭찬 한마디 혹은 나의 잠재력에 대한 한마디가 되게 오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분야를 완전히 바꿔서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화 감독님 책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 막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막 배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선배가 제가 되게 괴로워하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때였는데 보희 씨는 굉장히 사진을 보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혼자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제가 배치를 해놓으면 물론 네. 선배가 봐주셨지만 그러면서 제가 되게 용기를 얻었었고 그 후로부터 나는 이미지를 잘 다루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이야기도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또 후배들을 계속 성장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 혹시 이제 마케터 관점에서 좀 네. 이런 어떤 대화법을 다루는 책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을 할 만할까요? 이 책이 이제 아까도 말씀 나눴다시피 네. 좀 직장에서 대화 코칭을 전문으로 네네. 하셨던 분이 쓴 책이다 보니 직장 생활 관계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과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일에 쏟고 있는데 맞아. 그 시간 동안 행복하지가 않으면 너무 또 힘들고 하니까 이제 좀 상대방의 입장, 내 입장을 다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분과 갈등이 있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든지 맞아요. 사실 가족과의 그렇죠. 대화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가족끼리 서로 제일 모르잖아요. 이 밖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는 대체 어떻게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냐. 집에서도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네. 전 사랑으로 자랐는데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제 항상 생각은 하지만 말하면 계속 싸움이 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례들이 조금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제3자의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3-4개 정도는 충분히 쉽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특히 기억에 나는 게 침묵은 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 생긴 대로 살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고 네. 그러면 또 나의 공간도 넓어지는 거라는 그렇죠.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 이제 좋은 문장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네. 마케터님?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는 말에 있는 말인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즉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저 사람에게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자 라는 사소한 결심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노력이 쌓인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하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거는 뭐 그냥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내게 되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네. 좋은 대화법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책과 어울리는 좀 다정한 노래도 아까는 맛있는 노래였다며 한 곡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로로라는 분의 영영. 근데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이런 가사인데 예. 저는 이 할로로라는 가수를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딱 난 널 버리지 않아 요 부분이 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어주는 곡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 또 되어주고 싶은데 오해하고 좀 손절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서로 그렇게 안전하고 좀 공감하고 지켜줄 수 있는 관계에 도움되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로 네, 영영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도움되는 책 연구회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그리고 북기 출판사의 함석영 마케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은요. 딸에게 주고 싶은 금자씨 레시피와 또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두 권이었습니다. 다정함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꼭 한번 이 책 읽고 또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로로의 영영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